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콜로라도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10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그 콜로라도 총격 사건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곳 네. 시간으로 22일 오후에 콜로라도주 몰덧이라는 곳에 있는 그 대형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졌고 이제 범인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는 21세 시리아계 남성인데 현재까지 이제 단독 범행으로 보여지고 예. 이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제 과거에 약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좀 겪었고 좀 정신질환이 그 이유일 것이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신원이 공개가 됐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희생이 됐고 특히 이번에 숨진 경찰관은 또 7명 자녀의 아버지인 것으로도 알려져서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에 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으로 8명이 숨진 지 며칠 만에 또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이 총격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좀 총기 규제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지난 1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실 총기 사건이 좀 약간 잠잠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에 다시 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어서 뭐 그 다음 날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5명이 총에 맞았고 그 다음 날은 오리건주에서 4명이 총에 맞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려 7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번에 좀 공격용 무기나 대용량 탄창을 구매하는 거 금지라든가 또 총기 구매 시에 신원조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미국 의회가 법으로서 즉각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도 이 총기 규제 법안이 상정돼도 공화당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의회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어떤 총기 규제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좀 약간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은 특별히 한국 피해자들도 많아서 좀 관심이 갑니다. 특별히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의자가 이제 21살 남성인데 당시 용의자가 이 아시안이 운영하는 스파나 마사지 업소 3곳만 노려서 공격을 했고요. 희생자 8명 중에 6명이 아시안 여성인데다가 이 중에 4명이 또 한인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아시안 증오범죄다, 혐오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의자에게는 살인과 폭행 혐의는 인정이 됐는데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혐오범죄, 증오범죄가 입증이 되려면 인종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온라인 게시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라는 게 수사 당국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인사회라든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혐오, 증오범죄 혐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여론 불러일으키기 운동이 계속 전개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번 총격 사건 혐오 범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배경은 뭘까요? 예, 그 미국 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고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의자가 사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한 일이라는 것이 곳곳에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아시안계 그 업소만 골라서 범행한 그 동선을 봐도 그렇고 또 총기가 보이지 않도록 그 옷을 잘 이렇게 매무새를 다듬고 업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CCTV에 찍힌 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전형적인 인종 갈등과 증오 범죄의 요건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용의자 개인은 자신은 성적 중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그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증오범죄 쪽으로 봐야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 증오범죄가 기소장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이 한인사회 아시아계 커뮤니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수사당국은 혐오범죄에 대해서 사실 좀 거리를 뒀는데 워낙 정치권이나 미국 사회가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종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아시안계 혐오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확산됐다면서요? 그 워싱턴 DC에서 그 아시아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게다가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한인 사회가 크게 발달된 곳에서도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특히 한인 사회 아시안 커뮤니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또 동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위의 특징은 뭐냐면 미 전역의 한인 단체는 물론이고요. 다른 아시안계 그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번에 함께 그 목소리를 냈다. 또 다각적인 대치에 함께 나서고 있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인 교포 사회는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좀 분위기와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혹시나 또 자신이 이번 증오범죄, 혐오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크고요.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 또 연달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거 총기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꼭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계라든가 베트남계에서도 역시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지금 한인 사회가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어제 워싱턴 한인 단체가 또 백악관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좀 아시안 증오범죄 대책위원회를 좀 구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촉구를 보내는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분위기는 이번에 그 증오범죄 혐의가 용의자에게 추가되기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각 주의 또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에서도 좀 교민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나아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좀 이 사안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상당히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이번 증오범죄, 혐오범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움직임과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하원에서는 아시안계 차별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 그 연방 하원에 그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배출이 돼서 좀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4명 의원이 모두 이 증오범죄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든든하네요. 또 아시안계가 많은 지역구를 가진 그 연방 상원 의원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는 그 민주당에서 그 아시안 증오 중단의 날을 선포하고 공동 행동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지금 함께 내고 있으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혐오범죄가 계속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했습니다. 좀 증오범죄가 크게 늘었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 혐오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민간단체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에서 본격화했던 작년 3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그 1년 동안 그 통계 수치를 보면 미 전역에서 약 한 3,800건에 가까운 혐오 범죄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요. 그 가운데 중국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증오범죄 증가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란 이유 때문에 이런 아시안계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고 특히 또 이제 한인들과 또 중국 사람들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또 한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오히려 또 모든 아시안계가 좀 덩달아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좀 영향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 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한인 연방하원 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제 중국 바이러스다. 예. 그래서 또 쿵플루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해서 또 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지금 뭐 중국하고 좀 감정 싸움이 심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네. 한국이 거기서 또 피해를 보네요. 네. 자, 이번 혐오 범죄 사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한인 사회와 아시아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뭐 저도 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 그래도 지금 뭐 혐오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사고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혐오 범죄 규탄 시위나 추모에는 뭐 꼭 아시안계뿐만 아니라 지금 백인을 비롯한 다른 유색 인종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도 수백만 달러가 이상 지금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꼭 아시안계만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SNS를 타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뭐 유명 인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국 시민사회의 수준과 의식은 아직 좀 살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좀 믿고 싶기도 하고 예. 다만 좀 한인사회가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 우리끼리만 어울렸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커뮤니티와 더 소통하고 연대를 강화해서 이런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를 근절하고 노력해야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성과 자각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